예,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큰 주제로 갖고요. 1교시에 설명드렸던 서페이스를 그대로 쓰실 거예요. 서페이스를 쓰지 않고 카메라를 구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연관관계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카메라 클래스를 말하는데요. 사실상 이 카메라라는 클래스는요, deprecated 됐어요. 즉, 지원이 중단된 클래스입니다. 근데 왜 공부하냐? 자, 보면은 API 레벨 21 이상에서는요, 지원하는 카메라 2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카메라 클래스는 왜 공부를 하냐? 이러한 지원 중단은요, 자주 만나시게 될 텐데, 지원 중단은 추가 업그레이드 등의 지원이 없을 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셔도 돼요. 아예 못쓰게 만들지 않는 이상 지원 중단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카메라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그 뒤에 카메라를 다 이해하시면 카메라 2 클래스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두 개를 구분을 했냐면요. 자, 카메라 클래스와 카메라 2 클래스의 차이점은 크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카메라 2 클래스에서요, 카메라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 단순히 촬영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기능 이상으로 카메라에 대한 뭐 픽셀 단위로 조정을 한다든지 굉장히 세밀하고 꼼꼼한 제어가 가능할 때는 카메라 2 클래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진 촬영이다 라고 할 때는 카메라 클래스를 쓰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요번 시간은 일단 카메라 클래스를, 카메라 2가 아닌 카메라 클래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클래스와 서페이스 뷰 클래스, 그리고 서페이스 홀더, 콜백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그 관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위한 카메라 미리 보기 기능을 먼저 구현을 할 겁니다. 화면에 그 카메라를 통해서 미리 보기 창을 띄워서 그 다음에 캡처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촬영되는 부분까지, 촬영하고 저장하는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저장까지는 이번 시간에 다룰 수가 없고요. 미리 보기 진행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학습할 내용이 퍼미션을 체크하는 기능에 대해서 여지껏 여러분들이 Access Find Location, 그래서 위치 정보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셨는데, 그거 말고 카메라에 대한 기능도 퍼미션 체크하는 부분을 제가 클래스를 조금 더 변형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카메라에 관련한 권한 작업을 위해서요, 우리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조금 수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매니페스트에 카메라 하드웨어와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설정이 좀 추가가 돼야 될 거고요. 이게 필요하고, 이 내용 안에 권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카메라의 권한, 그리고 단순히 카메라 권한이 아니고 카메라의 기능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장 권한, 그리고 오디오 권한, 영상을 촬영하면 오디오 음성이 들어가야겠죠. 오디오 권한, 그리고 위치 권한. 카메라를 쓰는데 웬 위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설명한 것처럼 위치 정보로 이미지를 태그하거나 이미지에다 위치 태그를 달거나 이러려고 그러면 위치 정보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쓸 때 위치 권한을 얻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권한을 요청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카메라 권한과 카메라 기능은 무엇인지. 즉, 카메라 권한은 어플리케이션이 장치, 기기의 카메라를 사용하겠다라는 권한을 요청할 때 use permission을 진행할 거고요. 카메라 기능은
어플리케이션에 카메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때 선언하는 부분이다. use feature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저장 권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SD카드 같은 저장소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 지정할 거고요. 오디오 권한은 영상과 오디오 녹음을 위한 권한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권한을 요청하는 내용들은 제가 미리 작성을 한 코드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permission, use permission이요. 여기 부분이 보니까 use permission 하시고 밑에 permission에 카메라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죠. 자, 카메라 기능 설치 시 필요한 거고. 자, 요번엔 permission 말고 use feature 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그쵸? 보니까 하드웨어의 카메라, 허가권의 카메라가 아니고 하드웨어의 카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장치, 실제 기기에 카메라의 특정한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는 use feature, use permission은 허가권, 그리고 use feature는 세부 기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집어넣고요. 또 밑에는 use permission을 3번 썼습니다. 3번 쓰는데 보니까 write external storage, 이거 우리 지난 학기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record audio 기능도 허가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위치인 access file location 이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course location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file location으로 통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의 기능들, 허가권과 하나의 기능을 퍼미션에 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은 솔직히 필요 없죠. 아래쪽까지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직은 촬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저장은 해놓을게요. 이렇게 구성은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카메라 클래스를 이용해서 카메라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들을 쭉 8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일단 우리가 방금 했던 퍼미션 얻는 부분이죠. 그래서 카메라의 매니페스트 파일 부분에다가 권한을 지정하는 부분, 그리고 체크 퍼미션을 이용해서 클래스로 따로 구분해 놨던 거 있었죠. 허가권을 확인하는, 즉 사용자가 앱을 설치할 시에 이 부분이 다이얼로그로 표시되는 허가권 코드도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허가권 관련된 코드가 들어가야 될 거고, 두 번째 카메라를 감지하는 기능이 필요해요. 즉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요즘 장치에서는 카메라가 없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카메라가 없는 경우를 위해서, 뭐 안드로이드 TV 같은 경우에 카메라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 코드를 하게 된다면 카메라 감지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카메라가 있다라면 카메라에 액세스,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접근 요청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이 클래스가 바로 서페이스 뷰를 상속받고 서페이스 홀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카메라의 미리 보기 클래스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프리뷰라는 사용자 클래스를 만들었던 거죠. 아까 1교시에 보여드렸던 클래스입니다. 자, 그대로 볼 거고요. 미리 보기 레이아웃을 빌드를 할 거고요. 즉 UI 쪽을 빌드를 하겠죠. 그래서 미리 보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를 위한 뷰의 레이아웃 코드를 만들 거고요. 근데 메인 액티비티에서 관리를 하겠죠. 온 크리에이트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캡처를 위한 리스너를 설정을 할 겁니다. 우리 아직 리스너를 쓸 필요는 없죠. 이번 시간까지는요. 일단 그래도 얘기는 하는 겁니다. 카메라 단계니까 리스너 설정해서 사용자 작업, 즉 카메라 촬영 버튼이 띵 눌렸을 때 감지하는 리스너를 설정하는 코드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캡처 및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버튼이 눌리면 이벤트가 발생하면 캡처를 할 거고, 해당 캡처된 것을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 사진 및 동영상 캡처 후에 출력 데이터를 SD카드에 저장을 위한 코드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될 것이고요.
다 쓰고 나서 종료할 때는 카메라를 더 이상 안 쓰니까 해당 장치를 놓아주는 기능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코드를 하다 보면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 그쵸? 이거는 우리 시스템 카메라를 쓰게 되면요, 원래 카메라 앱을 쓰면은 촬영 소리가 나죠? 그쵸? 근데 우리가 앱을 만들면은 촬영 소리가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시지 말란 뜻입니다. 즉,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번외로 기능을 넣는다라면 9번째 기능을, 아니 0번째라고 하죠. 0번째 기능을 넣는다라면 소리, 촬영 셔터 소리는 꼭 집어넣어 줘야겠죠. 여러분들이 앱을 만든다라면 이런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소리가 허가가 안 돼 있으면 그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쪽에 올릴 때 코드에서 제재를 받아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코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몰카범 되지 말자라는 농담 섞인 진담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코드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단계, 어쨌든 총 8개의 단계로 구성을 하는데요. 자, 풀 코드는 안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부분 코드를 보여드리고 3교시에 얘를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카메라 권한 및 허가권, 그 8개의 단계를 프리뷰까지 미리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권한 상태, 매니페스트는 보여드렸으니까요. 코드에서 우리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액티비티를 하나 더 만들어서 on resume 할 때요, 보니까 SDK 버전 23 이상인지 확인하고, 그거보다 높으면은 체크 셀프 퍼미션 이 함수 추려 주셔야 되죠. 요거 2개를 넣습니다. 왜? 하나는 카메라 허가권이고요. 하나는 위치에 대한 허가권, 2가지를 퍼미션을 체크를 했습니다. 이거 배열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2개를 놓고 체크한 다음에, 자, if self permission manifest의 퍼미션에 카메라가 permission denied 돼 있거나, 또는 access find location에 check self permission을 했더니 그것이 permission denied 돼 있거나, 즉 결국은 요 2개 코드 밑으로 내려와도 되죠. 이 변수를 사용하셔도 되겠죠.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그쵸? 이 내용이 똑같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처리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어 있다면, 퍼미션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퍼미션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리퀘스트 퍼미션을 요청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을 2개 담을 겁니다. 하나는 카메라, 하나, 2번째 컴마 하시고 access find location 2번째. 우리는 지난 시간에 access find location 하나만 잡아놓고 썼는데 2가지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2개의 배열 값에 2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요청을 보낼 겁니다. 리퀘스트 코드는 1000번을 넣고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허가가 돼 있다라면 이쪽 위에 코드는 수행 안 하고 바로 액티비티 띄우는 코드가 들어가게 되겠죠. 메인 액티비티 띄우려고요. 네, 메인 액티비티를 또 화면을 이동하기 위해서. 자, 아래쪽은 그 아래 버전이었을 때는, 그쵸, 그냥 바로 액티비티 띄워버리면 되죠. 그쵸. 이렇게 허가권을 처리하는 부분들 코드를 넣어주실 거고요. 2번째, 계속, 이게 첫 번째 겁니다. 그 허가권이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on request permission result에서 권한 요청 결과 처리가 있어야겠죠. 요청 결과. 자, 0번지, 1번지. 그래서 이 왜 2가지였냐면, 아까 요청을 카메라와 로케이션에 대한 2가지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2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2가지 0번과 1번을 확인해서 granted가 됐는지, 즉 허가가 된 상태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요청 결과가 0보다 크고 granted 됐고 허가됐고 둘 다 허가됐다, 허용된 상태다 라고 하면은
액티비티 컴팻의 셀프 체크 퍼미션에서 카메라가 디나이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로케이션도 퍼미션 디나이드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잘 확인이 됐으면 그때 인텐트에서 메인 액티비티로 가라 라고 코드를 넣어주는 것이죠. 만약에 사용자가 허가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권한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은 최종적으로 권한 실패된 경우죠. 그란티드가 안 된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는 권한 설정 실패, 앱을 다시 설치하세요, 앱 종료하고 그냥 피니시하고 빠져나가 버리겠죠. 아니면은 권한을 허용하세요, 이런 코드를 넣어주셔야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허가권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카메라 감지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함수를 따로 구성을 했는데요. 체크 카메라 하드웨어. 그래서 컨텍스트 정보를 줬습니다. 즉 문맥 정보를 줬을 때 컨텍스트에 get package manager, 패키지 매니저에 has system feature에 이 함수 안에 보니까요. 패키지 매니저의 feature 카메라, 카메라에 해당되는 것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메소드가 반환해 주는 값이 true 또는 false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true가 됐다라면 if 안에서 이 부분이 수행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메소드가 return true를 줄 겁니다. 카메라가 있다라고 판단할 거고요. 만약에 이 위에 if문에 있는 값이 false라면은 카메라가 없다라는 false를 반환해 주는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되게 단순하죠? has system feature, 패키지 매니저의 feature 카메라를 확인하시면 된다. 자, 이 카메라 감지구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카메라가 있다라는 조건 하에 카메라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니까 카메라 클래스의 C 객체 선언해서 널 시켰고요. 널 초기화, 그리고 예외 처리를 위해서 try catch문 집어넣고요. 이 C에다가, C 객체 변수에다가 카메라 ope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주면요. 카메라를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반환돼서 이쪽으로 C로 전달이 일어나게 되겠죠. 만약에 오픈이 안 된 상태라면요. 그때는 예외가 발생한 상태일 겁니다. 카메라 오픈 실패에 대해서 처리 코드는 요 사이에다가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return, 이 카메라 C를 return 해주면 이 함수를 호출한 쪽으로 카메라 접근 권한과 카메라를 얻어서 반환 처리를 해주는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 액세스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전체 통합 코드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랑 같이 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리 보기 클래스를 만들자. 그리고 그 안에다가 카메라 프리뷰 생성자 부분을 구현할 때 일단 멤버로 카메라 있을 것이고요. 그쵸? 그래서 이 클래스의 카메라가 넘어오면 오픈했던 카메라가 일로 넘어오게 될 텐데 그 녀석을 멤버로 관리할 거고요. 자, 그리고 get 홀더로 서페이스 홀더를 얻을 것이고 그 홀더에다가 콜백을 등록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임플리멘트 해야 될 것들 다 있죠? 그 임플리멘트를 다 할 텐데 임플리멘트가 다 되면 분명히 surface created라는 메소드가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surface created라는 메소드에 홀더가 자동으로 매개 변수로 되어 있고요. 즉 surface가 만들어질 때 자동 호출되는 거니까 자, 이 안에다가 surface를 생성하고 미리 보기를 그릴 위치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카메라에다가 set preview display 하고 홀더를 넘겨줬습니다. 이 홀더는 서페이스 관리자죠. 서페이스를 관리하는 주체를 주면서 카메라에다가 서페이스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카메라에다가 start preview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미리 보기가 동작이 되는 코드예요. 자, 이 위에 것이
카메라에다가 서페이스를 생성해주는 코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또한 똑같이 트라이 캐치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로그에 보니까 에러 세팅 카메라 프리뷰라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예외가 발생되면 카메라 세팅에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코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페이스가 변화가 감지되었을 때의 처리가 있겠죠. 서페이스 변화, 서페이스 체인지드 메소드입니다. 매개 변수는 홀더와 포맷과 넓이, 높이 값이 들어와요. 자, 뷰에 해당되니까 넓이, 높이가 있겠죠. 만약에 m 홀더에 get surface에서 서페이스가 널이면 서페이스가 없는 경우죠. 즉 미리 보기를 위한 서페이스가 없는 경우, 이럴 때는 그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바로 리턴 시켜 버릴 거고요. 자, 그리고 카메라에다가 스탑 프리뷰를 호출했습니다. 크리에이트 때 스타트 프리뷰가 됐을 테니까 얘는 왜 스탑 프리뷰를 하냐면요, 변화가 발생되면 변경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를 일시 중지를 해준 겁니다. 미리 보기 중지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홀더에다가 set fixed size, 넓이, 높이, 즉 미리 보기 크기, 서페이스 뷰의 크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를 여기서 이 값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또는 회전한다든지, 카메라 모드는 거의 가로 모드죠. 그래서 회전 또는 형식이 변경되었다든지 그런 코드들은 이 부분에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설정으로 미리 보기를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즉 설정 변경 시에도 중지했다가 다시 보여줘야 되니까요. 자, 카메라에다가 set preview display 홀더 넘겨주고요. 그리고 start preview, 그럼 카메라에서 미리 보기가 다시 구동이 돼요. 이때 예외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카메라 프리뷰를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예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즉 카메라 프리뷰는 자동으로 화면을 갱신, 아까 락과 언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저 set preview 디스플레이 하고 start preview 하면 내부적으로 락, 언락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surface destroyed, 즉 surface가 파괴될 때 온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할 일은 카메라 그냥 놔주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 릴리즈 하고, 릴리즈 됐으니까 카메라는 더 이상 참조하지 말라고 널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코드 단순하죠. 자, 그 다음에 원래는 미리 보기 빌드 UI 쪽이 가야 되는데 미리 보게 됐으니까 촬영 전에 UI가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메인 액티비티 XML 파일에다가 자, 리니어 레이아웃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특이점은 호리젠탈로 놨어요. 일부러. 왜? 카메라는 가로 모드니까 놔두고요. 리니어 레이아웃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프레임 레이아웃과 버튼을 놨습니다. 이러면 겹쳐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아웃을 프리뷰 영역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ID 카메라 프리뷰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넓이는 매치 패런트 몽땅 다 차지하면서 웨이트는 1로 줄 겁니다. 그리고 버튼도 이렇게 놨는데요. 이 버튼은 캡처 버튼을 놓은 겁니다. 사진 촬영 버튼이요. 그래서 얘는 센터에 라이트 위치에 가 있어라, 오른쪽 센터로 가도록 해라 라고 지정을 해서 버튼을 만들 겁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화면 배치를 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그쵸?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걔를 액티비티를 가져다가 미리 보기 UI를 구성을 할 텐데 onCreate가 실행이 되고요. 액티비티가 set content view로 화면에 올라올 거고요. get 카메라 인스턴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카메라 객체를 얻어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리뷰한테 이 카메라 전달해 주면 되겠죠. 프리뷰 클래스에다가요. 자, 그 다음에 체크 하드웨어, 일단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거고요. 있으면 if 안에서 처리하겠죠. 자, 카메라 프리뷰 클래스에다가 위에서 얻은 카메라를 전달해 주면서 프리뷰
객체를 만들고요. 이 프리뷰는 아직 UI에 지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프리뷰라는 이름으로 find view by id 결합을 해줄 것이고요. 결합하고 난 뒤에 이 프리뷰를요, 잘 보시면요, 이 위에 있는, 이 위에서 만든 m 프리뷰, 이게 실제로 그 서페이스 뷰 클래스로 만든 프리뷰 영역이죠. 이 녀석을 프리뷰 프레임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프리뷰에다가 add view 하고 매개 변수를 전달해주면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이 XML의 프레임 레이아웃 영역이 프리뷰가 되는 겁니다. 심플하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얘가 프리뷰 영역이 됩니다. 자, 뭐 하이드 시스템 UI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지금 카메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과제예요. 과제 부분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밑에는 카메라가 없는 경우를 말하게 되겠죠. 전체 구조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미리 보기까지만 일단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진 촬영하려고 그러면 촬영을 하기 위한 기법, 기능, 메소드 다 설명해야 되고요. 저장을 하기 위한 위치 관련된 것들 전부 다 지정할 거고요. 저장을 하고 나서 SD카드 접근을 하려면 다시 퍼미션 추가해야겠죠. 그런 코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요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요번 주차에는 미리 보기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전체 클래스의 모양입니다. 서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근데 이 서페이스를 지금 우린 서페이스 뷰를 익스텐드 시킨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끼워 넣어줬어요. 이게 꼭 프레임 레이아웃이 아니어서 상관없어요. 다른 뷰에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프레임 레이아웃이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아웃을 안 쓰고 실제로 서페이스 뷰라는 위젯이 있어요. 뷰가 있어요. 그 뷰에다가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잠시 내려놓으면요, 제가 여기 이쪽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코드를 미리 해놓은 건데, 자, 레이아웃, 이건 다른 코드입니다. 레이아웃 안에 또 이제 밑에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이 레이아웃 안에 보니까 서페이스 뷰라는 놈을 집어넣었죠. 그렇죠? 서페이스 뷰요. 이러한 위젯이 있어요. 뷰가 존재를 해요. 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제한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도 이런 설명으로 코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면은 뭐 뷰 클래스를 만들거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요. 액티비티에다가요, 임플리멘트 서페이스 홀더 메서드를 이렇게 임플리멘트 시켜주면 당연히 아까 우리가 봤던 세 가지 메소드들, 예, 요거 다 오버라이딩 해줘야겠죠. 서페이스 크리에이티드, 서페이스 체인지드, 서페이스 디스트로이드라는 메소드 오버라이딩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얘도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폴더 얻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애드 콜백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체인지드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픽스드 사이즈 주고 스타트 프리뷰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얘는 이 방법은 그 모든 작업을 이 위젯 서페이스 뷰라는 이 뷰에다가 다 일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성은 더 쉽게 보이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3교시에 요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제가 수업시간 2교시에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미리 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 2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